안녕하세요. 팀장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팀원에게 HR 전략 컨설팅하는 이가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팀제로 명칭이 바뀌었다.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되지만 직접 보고하는 방식이 됐다. 팀원 간에는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인지 알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도 잘 모른답니다. 뭔가 하고 봤더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. 팀원이 업무를 모르거나 문제가 생기면 모두 팀장에게 보고한다. 팀장은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한다. 팀원들이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면 완전히 떠맡기는 형태다. 결국 팀장 혼자 야근하고 초안 잡고 해결 방안 모색하고 보고서를 완료한답니다. 팀장이 돼서 팀원에게 하나에서 10가지 지시한다는 건 옛말이고, 팀장 개인이 담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팀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불려간답니다. 팀원 문제도 팀장 연대 책임, 주 52시간 워라밸, 운운하며 퇴근한 팀원은 기급한 일도 팀장이 직접 해야 한답니다. 주변에서는 가들고 길게 가는 게 좋다고 수면된답니다. 기업은 모호하고 복잡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. 유지한다는 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.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? 팀장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바람직한 모습, 방향, 전략을 세우고 회사와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그릇의 크기가 큰 경영자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? 이게 무슨 얘기죠? 읽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뭔가 싶네요. 지금은 팀장이 안 되려고 하는 팀원들이 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. 왜냐? 제가 말씀드린 기존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이런 것보다는 실무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거죠. 팀장은 뭡니까? 리더이고 경영자이고 관리자이죠. 근데 그 관리자로서 중간 역할을 잘하고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? 그 역할이 더 좁혀지고 언제든지 기업의 목을 맨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다가 미안하대도 나가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? 그 다음이 없습니다. 매우 외롭고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워라밸이나 아니면 주 52시간을 주장하는 팀은 당연한 거죠. 당연하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. 왜냐? 월급을 준 것보다 만약에 일을 더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야근수당 주면 됩니다. 근데 야근수당 주진 않고 책임감 운운하면서 일을 더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? 그 기업이 도둑놈인 거죠.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에서 혹은 대기업이지만 임원이, 팀장이 팀원에게 눈치를 보면서 일을 더 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면 어떻습니까? 억지로 이제 일하는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 많이 발생될 수 있죠. 대한민국 직장인의 근로시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깁니다. 이런데 지금도 여전히 회사에 봉사해야지, 회사를 네 몸같이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말을 MZ세대에게 하면 뭐라 그럽니까? 사기치지 말라고. 당신이나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. 왜겠습니까? 왜? 회사를 내 몸같이 생각하고 월화수목금토일 매일같이 출근하고 미친듯이 일했지만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. 누구의 책임입니까?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?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결국에는 없다라는 겁니다. 일부러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떠들어대지만 상황이 바뀌면 내일 당장 쳐내는 게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의 행태였습니다. 그래놓고 직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고통부담을 얘기하는 게 그동안에 많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의 그냥 일상이었습니다. 그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던 일이라는 거죠.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, 많은 직장인들이 투잡을 할 겁니다. 쓰리잡도 할 거고요. 이미 음식 배달하는 알바,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. 왜겠습니까?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과를 더 내고 해서 처우를 더 좋게 받나?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. 기대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애시당초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, 기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간다라는 겁니다. 팀장을 왜 합니까? 팀장을 하면 그에 합당하는 보상을 회사가 해줍니까?
요즘은 그런 것도 잘 없죠. 안 한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? 그냥 막장인 거죠.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. 이러쿵 저러쿵 얘기는 하지만 현실이 많이 참혹하고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이 대표라고 하는 이가 뭐 얘기하는 뭐 그릇이 큰 경영자가 되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팀장을 뭐 잘 생각해라. 뭐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. 이런 얘기하는 걸 그냥 뭐라고 느낍니까? 그냥 개소리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냥 네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?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. 지금은 전부 다 나라가 혹은 기업이 못 믿을 짓거리들을 많이 하고 있죠. 안 믿는 게 좋다라는 말도 많습니다. 함부로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하는 게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. 에이 설마 그렇지 않다. 뭐 승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겠냐라는 거죠.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승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는다라는 건 그 조직에 뭐 기대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. 승진을 하지 않으려 한다. 회사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교토 3굴이라고 해서 다른 대안들을 계속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뭐 저랬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명태를 지키면 명태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지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.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대한민국에 믿을 만한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. 올라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. 에이 설마 뭐 이러지만 그게 어쩌면 현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어처구니 없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함부로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. 회사가 너한테 이걸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런 얘기 그런 기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몸 바쳐서 일한다라는 게 이제 그냥 헛일이 돼버린 거죠. 임원이 되고 싶다 뭐 이래저래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.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. 노동소득의 한계를 실감했고 또 기업들이 언제든지 개인들을 상대로 궁지로 내모는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생각한다.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아무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.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남의 조직에 몸바쳐 충성해봤자 80% 90%가 버림받는답니다. 상사가 너를 키워준다고 얘기하면 니네 집 개나 잘 키우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.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자르거나 또 괴롭히거나 하니까 쉽사리 안 믿는다라는 거죠. 이게 현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